안녕하세요. 달라스에서 아동발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애나킴입니다. 오늘은 이메일을 추가적으로 받은 사항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커뮤니티 컬리지에 한국 사람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 안에 뭐 브룩헤븐도 있고 노스레이크도 있고 리치랜드도 있는데 어떤 캠퍼스든 한국 사람이 꽤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학연수 갔는데 클래스에 한국 사람이 너무 많으면 내 영어 실력이 늘지 않을까 이런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클래스에 한국 사람이 너무 없으면은 기가 죽어요. 외국 사람이 너무 많고 막 외국 애들 말하는데 치고 나가는 게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 미국 왔을 때 그래도 클래스에 한국 사람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숙제가 뭔지도 물어볼 수도 있고 다 언제 중간고사 보는지도 물어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이 과제가 맞는지 확인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웃긴 것 같은데 딱 제가 처음 어학연수 시작했을 때 한국 애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클래스 인원이 한 30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영어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한국 애들끼리 이제 서로 눈치 봐요. 누가 먼저 물어볼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눈치 보다가 너 과제 이해했어? 오늘 어디까지 돼? 몇 페이지지? 막 이러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서로 그 알아듣는 게 다른 거예요. 아닌데 난 한 20페이지까지 같은데? 그럼 어떤 애가 아니야 22페이지까지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국 애들끼리 모여서 오늘의 과제가 어디까지인지 무엇인지 선생님이 과제를 몇 페이지 써라고 했는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회의해요. 선생님은 다 똑같이 알려줬는데 애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수업만 끝나면 한국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국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느 한인교회가 좋다, 어디 가봤는데 뭘 했다. 뭐 아파트는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된다. 중고차는 뭐 어떤 가게에서 구하는 게 좋다더라. 이런 정보도 같이 쉐어하는데 미국에 왔을 때 영어가 원활하지 않은데 그냥 영어로 계속 다른 사람들이랑 말하는 거는 되게 굉장히 힘들고요. 또 이제 영어 수업을 듣잖아요. 처음에 미국 왔는데 한국에서도 영어 공부를 꽤 오랜 시간 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아이들이 정말 수업이 끝나면 더 이상 영어가 입에서 안 나와요. 머리에서 이제 포기해요. 오늘은 나 이제 더 이상 영어 안 할 거다.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 수업 한 3시간 연속 받고 나면은 이제 좀 너무 지쳐가지고 한국어도 하기 싫고 영어도 하기 싫고 좀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한국인 비율이 높아가지고 어학 실력 쌓기에 적절한 환경인지 아닌지 걱정이 되죠. 당연히 되는데 또 너무 없는 환경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정말 나 빼고 다 외국인인데 선생님이 말한 과제가 뭔지 그래서 이 점수를 웨이브 해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투데이를 익스텐션 해준다는 건지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한테도 물어볼 수 없을 때 이것도 정말 좀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인 비율이 너무 없는 것보다 오히려 살짝 있는 게 더 저는 처음에는 낫다고 생각하고요. 어학 실력을 좀 더 중점적으로 이제 하고 싶으시다면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보다 UNT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있어요. 그 UNT에서 하는 어학연수 과정을 이제 좀 좀 더 하다 걸치다가 오신 분들 만났는데 정말 잘 가르쳐 준대요. 너무 잘 가르쳐 주고 수업도 알차고 그 UNT 어학연수 온 친구들은요, 영어를 상당히 잘한대요. 영어를 상당히 잘하는데 더 잘하고 싶어서 온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학비가 그냥 대학교 학비만큼 비싸요. 그리고 굉장히 수업도 좀 빡빡하게 나가고요. 그래서 혹시나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면 저는 이제 달라스 지역에서는 UNT에서 운영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학교에서 UNT에서 공부한 한 레벨 1, 2, 그러니까 한두 번 수업을 듣고 거기는 좀 수업이 짧아요. 굉장히 짧게 짧게 이제 가는데 수업 좀 듣고 너무 좋지만 비싸가지고 이제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서 공부했던 분들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정말 수업은 너무 좋대요. 대신에 학비가 비싸서 문제지. 그거 말곤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UNT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나면은 UNT로 이제 학교 입학이 거의 자동으로 되나 봐요. 그러니까 어학연수 과정을 무사히 다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을 경우 그런 어떤 장점이 있는데 학비가 비싸다는 거 정말 비싸대요. 그리고 또 미국에 오기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뭘 해야 되냐, 뭐가 정말 중요하나 하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달라스에 뭐 웬만한 한인마트에서 웬만한 거 다 팔고 한인 식당도 있고 심지어 노래방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다 있기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 꼭 병원 치료약이 필요하시다면은 한동안 드실 약 정도 챙겨 오시는 거? 아니면은 뭐 그 정도? 별건 없어요. 제가 가끔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농담으로 "엄마 카드만 갖고 오면 된다. 여권, 비자, 엄마 카드. 그러면 여기서 다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뭐 꼭 준비해야 될 거? 심지어 옷도 한국에서 사 오는 것보다 미국에서 사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 미국은 옷을 빨면 세탁기 빨고 드라이어에 인제 넣는데 굉장히 한국 옷이 금방 망가져요. 되게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서 막 예쁜 옷 잔뜩 인제 막 싸 왔던 친구들이 드라이어에 옷 넣고 버리고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옷도 미국에서 사서 입는 게 낫다고. 왜냐면 인제 요즘 아무리 케이팝 유행하고 뭐 K-컬처 막 유행한다고 해도 한국에서 갖고 온 옷을 입으면은 좀 이렇게 튀어요. 그러다 보면 '아 저 사람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제 눈에도 보이고 외국 애들 눈에도 좀 튀는데, 뭐 정말 옷을 잘 입으면 좋지만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깐요. 가능하면 그냥 미국에서 옷 사 입는 거 저는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어 어학연수 했을 때 한 달 생활비, 그러니까 학비 제외하고, 학비는 계산이 쉬우니깐요. 학비를 제외하고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인제 최근까지도 20대 초반 중반 컬리지에서 인제 유학하고 있던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굉장히 많이 아껴서 살면은 2,000불, 가끔 친구도 만나고 어디 구경도 갔다 오면 한 2,500불 요 정도 생각하더라고요. 2,000불 이하로 줄이는 건 너무 힘들더래요. 왜냐면 이제 주거 비용이 한 700에서 800불 나가다 보니까 그 비용이 크고, 자동차 보험료도 20대 친구들은 한 200불에서 300불 한 달에 내야 되는 게 고 정도 되고, 핸드폰 요금도 한 50불 정도 되고, 식비도 한 700불 정도 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2,000불 갖고서 살려면 좀 빡빡하다. 그래도 사라진다. 요런 이런 이야기를 꽤 많은 친구들이 해 줘서 '아 그 정도 물가구나.'라고 인제 알았어요. 그냥 컬리지 주변에는 걸어 다닐 수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하우스는 꽤 멀리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에서 만약에 룸을 쉐어하시고 싶으신 분은 자동차를 반드시 구매하셔야 되고요. 자동차 가격은 8,000불에서 10,000불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 한 5,000불 대 인제 저렴한 차를 구매하고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런 친구들마다 1년 안에 차에 문제가 생겨서 한 3,000불 정도 수리비를 내요. 그럴 거면은 처음부터 8,000불짜리 차를 사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그게 그 당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도 차를 본다는 게 어렵잖아요. 이 차가 고장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좀 아쉬워하는데, 그래도 차를 타 가지고 한 1년 정도 무탈하게 타고자 하시면은 8,000불에서 10,000불 고 정도는 인제 생각하셔야 돼요. 최근에 10,000불 정도 되는 혼다 시빅을 사신 분 봤는데 좋더라고요. 차도 잘 나가고. 그래서 그 정도 되는 차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교내 그 온캠퍼스 잡을 구하는 건요, 돈이 들지 않아요. 정말 말씀드리는데 시간도 학교마다 좀 제한이 있어요. 예전에 UTD였나? 어떤 학교는 일 주일에 20 시간 이상 일을 못하게 하는 학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을 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뭐 크게 생활이 윤택해진다는 건 너무 힘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잡이 인기가 많은 건 일단 이동 시간도 없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아서 이제 크레딧을 쌓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최고 장점이에요. 그래서 좀 그 자리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어디 인제 좀 괜찮은 포지션이 있다 하면은 그 포지션에 있는 애들이랑 좀 친해져서 그다음에 나 꽂아 달라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잡을 인제 구하더라고요. 뭐 온캠퍼스라고 해서 꼭 뭐 전공 관련된 거 아니고요. 학 브룩헤븐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 서브웨이가 있거든요, 그 샌드위치점. 그 샌드위치에서 일하는 것도 온캠퍼스고요. 그리고 뭐 북스토어에서 책 정리하고 뭐 손님 응대하는 것도 온캠퍼스 잡이고, 스타벅스가 만약에 있다면 UTD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벅스가 학교 안에 있는데 그 학교 안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학생들도 다 온캠퍼스 잡으로 일하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온캠퍼스 잡은 정말 인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꼭 구하고 싶으시다면은 원하는 그 포지션에 있는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 가지고 "다음에 나 꼭 여기 넣게 여기 이력서 넣을 테니까 나 뽑아 달라." 아니면은 뭐 "튀어 나오면 나한테 좀 알려 달라." 이런 식으로 약간의 꼼수가 필요해요. 그만큼 좀 힘들어요.
하지만 뭐 못할 것도 없고 제 친구들도 꽤 인제 했었어요. 북스토어에서 일한 친구도 있었고 오피스에서 인제 전화 응대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뭐 도서실에서 일하는 건 정말 인기가 좋은데 이제 컴퓨터실에서 컴퓨터 인제 관리하는 일을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하고자 하면 되는데 다만 큰돈은 아니에요. 정말, 정말 최저 시급 받아요. 음. 그리고 또 물어보신 게 인제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랑 편입에 필요한 최소 학점만 받고 가는 게 어떤 게 더 좋은지 물어보셨는데요. 뭐 처음부터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취득하려고 해서 그 수업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인제 그중 하나였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받게 되는 이유가 받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장학금을 기다리면서 인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처 어학연수 끝나고 컬리지 레벨의 수업을 듣는데 한 1년 정도 공부하면은 이제 30몇 학점 모이죠. 그러면 트랜스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4 년제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문제는 그 4 년제 대학교에서 인제 장학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매번 모든 학교가 똑같이 장학금을 규칙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요. 그 전해에 펀드를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에 따라서 어느 해에는 장학금이 있다가 어느 해에는 장학금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가을 학기에는 분명히 장학금이 있었던 학교인데 봄 학기에는 장학금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준비가 됐는데, 학생들은 준비가 됐는데 이제 학교에서 장학금이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는 "너 합격했으니까 오라고 하죠." 그러면 인제 고민을 해요. 한 학기에 유학생들은 한2만 불 정도 내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잖아요. 장학금 받고 인스테이트 비용을 내게 되면은 한 8천 불 정도 돼요. 그럼 당연히 8천 불 정도 내야죠. 한 학기에 8천 불도 싼 건 아닌데. 근데 그러다 보면은 올해 이번 학기는 인제 뭐 건너뛰고, 그래서 이번 학기는 4 년제 대학 건너뛰고 좀 더 인제 커뮤니티 컬리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학기도 노리고 다음 학기도 노려서 계속 장학금 나올 때까지 인제 노리다 보면은 어소시에이트 디그리가 인제 취득이 돼요. 그런데도 장학금이 안 열린다 하면은 OPT를 쓰면서 좀 더 기다려서, 만약에 오피스 쓰는 중간에 OPT를 사용하고 있는 중에 이제 장학금이 열렸다 소식 들으면 이제 그때 학교로 이제 4 년제로 편입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영주권 같은 경우는 취득이 쉽다 어렵다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쉽게 하는 사람은 정말 쉽게 해서 아무도 안 믿고요. 어렵게 하는 사람은 '왜 저렇게 눈물이 날 만큼 어렵게 할까?' 싶을 만큼 어려워져요. 사실 운도 많이 따라줍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인제 결혼해서 저희 남편이 있는데, 저희 남편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워킹 비자가 2번이 떨어졌나? 근데 이 워킹 비자 붙고 떨어지는 거 운이에요. 그냥 추첨을 해 가지고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가게를 해 가지고 장사가 잘 되신 분도 계시고, 이거는 정말 다 다양합니다. 뭐 다 합법적으로 영주권 취득하신 건데 그 해에 얼마나 미국에서 이민국에서 영주권 프로세스를 빨리 해 주냐 늦게 해 주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아시는 분은 이제 결혼을 해 가지고 배우자가 시민권자니까 이제 영주권 들어갔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민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시 영주권을 갖고 2 년인가 3 년인가 있다가 나중에 시민권을 받게 되는데 그 사이에 펜딩 기간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길어져서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로 와서 신분 유지를 합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갑자기 유학생 비자 받아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영주권은 쉽다 어렵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만약에 한국에서 해외로 이민을 해야 된다 하면은 그래도 '미국만큼 쉬운 나라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제가 20대 중반에 친구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호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저도 호주 가 보고 싶었으니까 친구 따라서 호주를 갔었는데, 친구가 인제 호주 생활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살아 보려고 알아봤었어요. 그 당시 벌써 그게 20몇 년 전인데, 20년 전이군요. 근데 그 당시에도 호주가 좀 악명 높았어요. 영주권은 정말 쉽게 주는데 시민권을 주지 않아서 인제 은퇴해서 연금을 받고 살아야 될 때 연금도 못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악명 높은 일이 있어 가지고 그 친구가 정말 고민하다가
안 되잖아요. 힘들게 평생 일했는데 이제 은퇴할 때 갑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싶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영주권을 받는 거랑 시민권 받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걸 저는 20년 전에 알았고,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 믿고 호주를 가서, 저는 친구랑 같이 안 살고 이렇게 호주에 유학하고 있는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좀 미국 호주가 공부하기도 너무 좋고 뭐 여가 시간을 즐기기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도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사람들이 그게 다 인제 미국 영어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영어 학원을 다닐 때 그래도 선생님이 미국 영어를 썼으면 좋겠지, 뭐 사투리 같은 영어를 쓰면 좀 그렇지 않나 나는. 이건 좀 개인마다 차이는 있는데 어 저는 인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미국 드라마 보고 미국 영화를 봤으니까 '미국식 영어가 훨씬 더 영어 같다.'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영국 영어도 멋지고 호주 영어도 굉장히 독특한데 그 당시에 인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왜 그러나.' 하고 좀 더 들어봤는데 호주 유학이 쪼끔 더 싼데 대신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계속 이게 취직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 호주에서 대학 졸업하고 한국 돌아가신 분들이. 그리고 또 인제 이민 그 친구들도 똑같아요. 호주에서 더 살고 싶은데 이게 결국은 시민권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아 그렇구나.' 해서 호주가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뭐 이민도 생각하고 뭐 어학연수도 생각하고 워킹 호리도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가봐 가지고 그 당시에 느꼈던 게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영주권은 언급이 많이 되지만 시민권까지 안 된다면은 이거는 다시 이민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저랑 같이 대학원 다닌 친구가 정말 캐나다인인데 달라스로 인제 유학을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캐나다 정말 살기 좋은 곳 아니냐."고,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냐."고 인제 물어봤더니 일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사람들 근데 캐나다에서 많이 살지 않냐?"라고 인제 물어봤더니 젊은 애들은 미국으로 많이 넘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도 그랬고 이제 저희 남편 회사에도 캐나다에서 온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취직을 해 가지고 이제 같이 인제 인턴하는 친구한테 "너 너무 착하다고 캐네디언 같아." 그랬어요. 제가 인제 편견이 있는 게 캐나다 사람은 다 착하다는 어떤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와서 만난 모든 캐네디언들이 정말 다 착했거든요. 그래서 너는 너무 착해서 캐네디언 같아."라고 말했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아 정말이구나. 착하면 다 캐네디언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취직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저는 미국 자체의 영주권 받는 게 쉽다 어렵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호주나 캐나다에 비해서는 이민이 훨씬 더 수월하고 가능성도 높다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뭐 호주도 가 보고 캐나다에서 뭐 이민 온 친구도 만나고 해서 얘기 들었던 걸 생각하면은, 만약 해외 이민을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호주가 아니다. '미국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호주 갔을 때 너무 호주를 좋아했었어요. 정말 모든 게 너무 예쁘고 사실 몸이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호주를 갔는데 호주에서 거의 치유가 돼서 왔을 만큼 호주가 너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이민은 호주 갔다 와서 바로 마음을 접었었어요. 음. 이 영주권에 대한 대답은 드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렇게 봐요. 뭐 "미국 지금 가면은 뭐 영주권 취득할 수 있다." 근데 사실 미국에서 보면은 그 이미 늦었거든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영주권 취득 관심 있으시면 일단 미국 오셔서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고요. 그리고 더 보시면 영주권이 시민권이랑 이어서 인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영주권 취득하고 뭐 계속 있다가 인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 만약에 더 미래 생각해서 자녀분 생각도 하시고 하다 보면은 이 시민권까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인제 계속 연락 주세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맞게 영상을 준비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